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 박사 이상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심으로 대했는데 친구가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외로움만 커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놨는데 오히려 친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리감을 두기 시작할 때의 그 서운함과 배신감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사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진심을 보여줄수록 관계가 멀어지고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짝 포장해서 말할 때 더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소통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친구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말하기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관계를 망치고 나서야 깨달은 소중한 진실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방법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나 요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힘든 일 털어놓고 위로받는 게 친구 아니야? 그걸 말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까운 친구를 만나면 그동안 쌓아뒀던 마음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밤새 쑤시는 허리 이야기, 자식 때문에 속상했던 일, 노후에 대한 막막한 불안감까지 믿을 만한 친구에게는 전부 이야기해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의 마음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거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그 감정은 친구의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친구는 기꺼이 그릇을 내어줄 겁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하소연과 걱정거리만 쏟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의 그릇은 금세 가득 차고 넘쳐버리고 맙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기도 옮듯이 한 사람의 감정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그 무거운 기운이 친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친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약속 장소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한숨부터 쉬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면 즐거운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힘든 것을 억지로 숨기고 괜찮은 척 연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표현의 방식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좀 지쳤지만 이라는 말 속에는 나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진솔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말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굳건한 의지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그것에 함몰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의 만남을 무거운 하소연으로 채우고 싶지 않을 만큼 너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라는 깊은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친구는 우리를 극하면서도 동시에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지혜와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통화하거나 만나는 친구에게
나 요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친구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래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렇게 편안해진 관계를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위험한 주제,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모른 척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 사이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꼭 빠지지 않는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이번에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는 어느 동네에 집을 사서 재산이 몇 배가 올랐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괜히 소란스러워집니다.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가 관계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혹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대화에 끼어들어 무심코 우리 자식이 잘된 이야기나 최근에 재산이 조금 늘어난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친구도 있겠지만 듣는 친구 중 누군가는 분명 속으로 질투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편한 친구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혹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친구는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은근히 우리를 무시하거나 안타깝다는 동정의 눈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랑을 해도 하소연을 해도 결국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이처럼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자랑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없다고 하면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아예 그 칼을 뽑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온화한 표정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에게 넌지시 재산이나 투자에 대해 묻거든 그저 잔잔하게 웃으며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나는 그런 건 잘 몰라. 그냥 하루하루 조용히 살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건 잘 몰라 라는 말은 나는 당신들과 돈으로 경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구체적인 액수나 정보를 물어보지 말라는 단호한 방어막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냥 하루하루 조용히 살고 있어 라는 말은 나는 돈이나 재산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내 삶의 평온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요한 외침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돈이라는 위태로운 운동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누구의 질투도 동정도 사지 않게 됩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다음에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 누가 자산이나 투자 얘기를 꺼내면 오늘 배운 이 한마디로 부드럽게 받아쳐 보세요. 어색한 침묵이나 불편한 경쟁심 대신 편안한 미소와 따뜻한 존중이 그 대화의 자리를 채우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공감의 기술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친구가 뭔가 말하면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맞다 틀렸다를 따지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식이 쌓이다 보니 상대방의 말에 쉽게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건 여러분의 논리적 분석이 아닙니다. 감정적 공감과 지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 대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아니면 직장을 옮기는 게 어때? 상사도 나름 입장이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은 모두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들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검증 이론을 보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고 이해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감정은 무시하고 해결책만 제시하면 상대방은 더욱 답답해하고 외로워합니다. 내 마음은 몰라주고 머리로만 판단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여성분이 딸 때문에 고민이라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딸이 결혼을 미루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요즘 시대가 달라졌으니 기다려 보시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답답해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건 그분이 원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먼저 말하세요. 이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을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제로 동의하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인데 이런 생각은 어때라고 부드럽게 접근하면 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될 때 비로소 이성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감정이 격해 있거나 방어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적 안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렇게 공감해 준 다음에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뭐야 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남이 준 답보다 자신이 찾은 답을 더 신뢰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논리로 이기면 관계는 지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따뜻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 말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 번만 말해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라고 말하는 반응의 기술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집니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뭔가 이야기하면 아, 그거 나도 알아, 나도 들었어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친구는 신나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미 안다고 하면 순간 김이 빠집니다. 마치 자신이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느끼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50대가 넘으면 사회적 관계에서 자존심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누군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미 안다고 하면 마치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지위 욕구 이론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중요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욕구가 더욱 강해집니다.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앞두고 있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면서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세 남성분이 동창 모임에서 항상 소외감을 느낀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정말 박식한 분이셨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 그거 알아, 나도 들었어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그분 앞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도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 정말 신기하다라고 반응하세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같은 정보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그 사람만의 관점,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은 분명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은 즉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느끼고 여러분이 자신의 말에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대화가 풍성해지고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처음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각에서 들어보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어떤 점이 인상적인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들어주는 사람이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자꾸 끼어들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는 사람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즉 말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인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안다고 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즐거운 경험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재미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그래, 신기하다, 더 자세히 말해봐라고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욱 신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는 이야기가 나와도 진짜 처음 듣는다,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응이 배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늘 너 만나서 참 좋았어 라고 말하는 인상의 기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냥 그럼 가자,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아무렇지 않게 헤어집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크앤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구와의 만남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보다 헤어질 때의 마지막 느낌이 그 만남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50대가 넘어서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젊을 때처럼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각자 바쁜 일들이 많아서 한 번 만나면 다음 만남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상이 다음 만남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7세 여성분이셨는데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는 연락을 안 한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본인은 친구들과 만날 때 재미있게 놀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왜 연락이 뜸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분은 만남이 끝날 때 항상 그냥 조심히 가라고만 하고 헤어지셨습니다.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저는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은 만남이었는데 헤어질 때 상대방이 정말 오늘 만나서 좋았어,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만남이 정말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너 만나서 참 좋았어 라는 이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존재감이 중요해집니다.
둘째는 그 만남 자체를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마지막에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시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끝난 경험은 장기 기억으로 더 잘 저장됩니다. 셋째는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만듭니다. 이번 만남이 좋았으니까 다음에도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결국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만나는 동안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다거나 따뜻한 위로를 해줬다거나 새로운 정보를 알려줬다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 만나서 참 좋았어. 다음에도 꼭 만나자라고 하거나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의미 있었어라고 말하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내가 해준 그 이야기 정말 도움이 됐어. 고마워라고 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헤어진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세요. 집에 잘 도착했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라고 짧게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집에 도착해서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여운이 더 오래 남는 겁니다. 만남의 마무리는 다음 만남을 부릅니다. 기억에 남는 건 대화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이 있다면 꼭 덕분에 좋았어 한마디를 남겨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잊지 못할 것이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친구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말하기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나 요즘 괜찮아라고 말하기, 돈 얘기에서는 모른 척하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로 공감해주기,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며 반응해주기, 그리고 오늘 너 만나서 참 좋았어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심을 보여주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건 솔직함이 아니라 배려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을 조금씩 다듬어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진심을 포장지로 곱게 싸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생일 선물도 예쁜 포장지에 싸서 주면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진심이라도 상대방이 받기 편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제대로 전달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볼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용기 내서 연락해 보세요.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는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옷장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50대 옷장 정리, 이것만 버려도 귀티가 납니다. 라는 주제로 낡고 촌스러운 기운은 싹 버리고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혜택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3가지 상품은 인생 한 줄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현인들의 지혜가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깊은 성찰이 담긴 이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은 그런 순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라는 부제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솔한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문득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의 글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바로 이 다이어리에 메모해 두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이런 60 다이어리는 나중에 주제별로 정리하기도 좋고 필요한 페이지만 쏙쏙 뽑아볼 수도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현재 쿠팡에서 50대 이상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생각과 영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싶다면 이런 다이어리가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토 오리지널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거나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히 생각을 글로 옮겨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 파커 펜의 클래식하고 무게감 있는 디자인처럼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정돈되고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만년필 입문자나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의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에 함께할 품격 있는 필기구를 찾으신다면 아래 쇼핑 태그에서 이 제품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